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5월 5주차 5월 31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매매가격은 0.25%가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0.14%가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매매가격은 상승했고요. 전세가격은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먼저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입니다. 전국적으로 0.25%가 상승했는데요.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는데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0.26에서 이번 주 0.30%, 서울은 지난주 0.10에서 이번 주 0.11%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방도 지난주 0.19에서 이번 주 0.20% 상승폭이 확대되었고요. 5대 광역시도 지난주 0.2에서 이번 주 0.23%, 8개도 0.17에서 0.18,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05%에서 이번 주는 0.00%가 되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게 되면 제주는 0.80%, 인천 0.46%, 경기 0.36%, 부산 0.31%, 충남 0.27%, 대전 0.24%, 충북 0.24%, 광주 0.21%, 대구 0.18%, 경북 0.17 등은 상승했고요. 세종시만 0.00%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주시가 2주 연속 지금 최고 많이 올랐는데요. 무려 2주 동안에 2.07%가 올랐습니다. 제주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요. 토지 시장에는 개발 호재 기대감에 떠나갔던 투자자들이 서서히 유입되고 있고요. 기존 주택시장은 근래 분양했던 분양가에 맞춰 키맞추기 차원의 U자 곡선을 그리면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제주시 아파트가 지난 2015년도에는 13.5%가 상승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점을 찍었죠.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인들이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왔던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지난 2018년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죠.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2.92%가 하락하고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3.66% 하락, 지난해 2020년에는 1.95% 하락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2021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현재 7.21%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주시가 급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팬데믹 사태로 제주도가 다시 내국인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아파트 매수자 중 외지인 비율은 지난해 11월 19%에서 지난 3월에는 30%로 무려 10% 이상 증가할 정도로 외지인의 투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번 주 0.30%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0.11% 상승, 인천 0.46% 상승, 경기 0.36%가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10에서 이번 주 0.11%입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및 LTV 완화 움직임과 이사 공급 대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통, 여건 등이 양호하거나 실수요 접근이 양호한 중저가 소형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강북 14개구입니다. 플러스 0.11% 상승했는데요. 마포구는 0.15% 상승했습니다. 직주 접근성이 좋은 공덕동과 도화동 위주로, 성동구 0.07%는 왕십리역 인근 행당동과 마장동 위주로, 동대문구 0.07%는 저평가 인식이 있는 장안동과 답심리동 위주로, 서대문구 0.07%는 홍제동과 홍은동 구축단지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 11개구입니다. 플러스 0.12%가 상승했는데 강남 4구, 송파구는 0.19%는 잠실동과 문정동 주요 단지와 거여동, 마천동 등 외가 위주로, 서초구 0.18%는 반포동과 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 0.16%는 개포동과 압구정동 구축이나
도곡동 위주로, 강동구 0.08%는 천호동과 상일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강남 4구 2위 지역입니다. 관악구 0.12%는 교통 개선 기대감 있는 신림동 위주로, 동작구 0.09%는 흑석동과 사당동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다주택자들 말이죠, 하루빨리 처분하라고 여러 번 방송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75%로 오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당은 세법 개정 논의를 이달 안에 결론 낸다는 방침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말이죠,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 다주택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8.2 대책을 통해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개정되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40%에서 6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16 대책에서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건으로 거주 요건을 포함했고요. 2020년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최대 75%까지 상향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6월 1일 이후에 규제지역 내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 6%에서 45%에 붙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상향되고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에서 30%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치솟았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까지는 일반적인 경우는 6%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30%를 중과하게 되면 세율이 36%로 뛰게 됩니다. 또한 집을 취득한 지 1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70%의 양도소득세를, 또 1년 이상 2년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또한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10억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얻었다면 최고 75%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거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무려 82.5%를 내게 됩니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강수에도 다주택자들은 보유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하거나 버티기에 나서면서 시장에서 매물 장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강도 높은 규제로 압박하면 규제 시행 전 매물을 쏟아내 집값이 내려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새 갈림길에서 서울 강남의 다주택자 다수가 증여로 돌아서거나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장에 매물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물 장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부유층들이 자녀에게 서둘러 집을 마련해 주려 강남 아파트 증여에 나선 경우가 있고, 고령의 다주택자 가운데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을 피하려 절세형 증여에 나선 경우도 많습니다. 증여할 자녀가 없는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11월 말에 여러분들한테 고지서가 나갈 것입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들이 실제 종합부동산세 폭탄 고지서를 받아들면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절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 이자 비용 부담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의식해 미국 연방준비제도보다 앞서 연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금리 인상은 그 자체로 부동산 가격의 하방 요인인데다 빚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이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보유세 부담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면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는 점점 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음은 인천 지역입니다. 지난주 0.43%, 이번 주는 0.46%가 상승해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부평구가 0.5% 올랐습니다. 특히 부평구는 교통 및 학군 등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부계동과 부평동 위주로, 연수구 0.51%는 개발사업 기대감이 있는 동춘동과 교통호재가 있는 옥년동 위주로, 남동구 0.47%는 만수동과 간석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 0.45%는 3기 신도시 인근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경기 지역은 지난주 0.32에서 이번 주 0.36%가 되었습니다. 특히 시흥시가 많이 올랐죠. 0.91% 상승했습니다. 특히 시흥시는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세권 구축 및 중저가 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 0.86%는 평촌동과 호계동 대단지 위주로, 안산시 0.79%는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역세권 위주로, 의왕시 0.66%는 인근 지역 대비 저가 인식이 있는 청계동과 포일동 위주로, 평택시 0.63%는 기존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부산은 0.31% 상승했습니다. 해운대구 0.44%는 개발사업 기대감 있는 우동과 자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사상구 0.36%는 저평가 인식 있는 모라동과 엄궁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사하구 0.34%는 다대동과 장림동 역세권 구축 위주로, 금정구 0.33%는 역세권 신축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광주는 플러스 0.21% 상승했습니다. 북구 0.35%는 양산동과 신용동 신축 위주로, 광산구 0.18%는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월계동 위주로, 동구 0.16%는 학동 4구역 인근지역 위주로, 남구 0.15%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월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05% 하락했는데 이번 주는 0.00%를 유지했습니다. 세종시는 높은 매물 가격으로 매수세가 주춤한 가운데 동지역 및 외곽지역 모두 관망세를 보이면서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지금 세종시는 일부 지역에서는 2억에서 3억 원까지 하락한 지역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